긍정 에너지를 함께하는 낭독 힐러 유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 이 책을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 결과를 향해 노력하는 것과 결과를 성취한 양 생각하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여행이라는 것이다. 꿈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목표나 이정표를 정해두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꿈을 이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꿈을 향해 다가가는 상태에 있다. 소망을 달성한 모습을 그리며 이미 소망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라는 네빌의 가르침이 그토록 강력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무술 관련 고대 자료를 보면 이 원리가 의식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물리적 차원에서의 멋진 상징이 나온다. 콘크리트 블록이나 판자더미를 격파하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을 행하기 위해 온 정신을 특정 순간을 향해 모으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 역시 네빌의 이야기와 똑같은 원리이다. 정신의 힘을 갖추지 않고서도 이러한 기술을 선보이고 싶을 때도 속임수를 쓰기도 하지만 진짜로 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블록을 격파하기로 했다면 손이 바닥에 닿는 순간을 온 마음으로 그린다. 네빌이 죽어가던 남자에게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이미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치유는 이미 되었으며 콘크리트 블록은 이미 격파되었다. 무술인은 의식을 콘크리트 블록이 놓인 바닥 위에 어느 한 점에 집중함으로써 콘크리트 블록을 두 동강 낸다. 손이 바닥에 닿으려면 바닥과 손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야 가능하다. 그 공간이 우연히도 콘크리트 블록과 같이 단단한 것으로 메어져 있다는 사실은 일순 부차적인 것으로 변해버린다. 이처럼 이들은 목표를 이루는 어려움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미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성공하기도 전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다. 간단한 이 사례는 의식이 작동하는 법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나도 20대 초반에 이 원리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구리 재론소에서 일하고 록밴드에서 연주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영적인 힘에 집중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21번째 생일을 맞은 날 아침, 나는 느닷없이 장거리 달리기, 요가, 명상, 무술에 끌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이 모두를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내 세계가 무너지는 듯 할 때마다 이것들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술학원에서 가라데 수업이 시작되기 전 나는 예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력한 정신집중의 힘을 목격했다. 그날 연습실로 들어온 사부님은 우리가 익히 알던 동작이나 기술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해보자고 했다. 그는 연습실의 두꺼운 매트 한가운데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양팔을 벌리고 얼굴을 숙이는 T 자세를 취하면 정신이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2분 정도를 기다린 후 그를 옮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수련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았는데 서로 언제나 기분 좋은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한 분열이 전혀 없었다. 모두들 사부님 주위에 소리 없이 가만히 둘러앉아 있었다. 우리는 사부님이 매트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눈을 감고 양팔을 벗고 호흡법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부님의 가슴이 부풀었다가 가라앉으며 점점 느리게 숨을 쉬다 아예 숨을 쉬지 않는 듯 멈춰버렸다. 넋이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주고받고는 사부님에게로 다가갔다. 처음에는 손쉽게 끝날 줄 알고 우리 중 몇 명만 사부님을 들어올리려고 했다. 사부님의 팔다리를 잡아 온갖 방향으로 밀고 당겼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깜짝 놀라 전략을 바꾸었다. 모두들 한쪽에 우르르 모여 사부님을 한 방향으로 힘껏 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부님은 팔은커녕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몇 분 후 사부님이 심호흡을 하며 눈을 뜨더니 부드럽게 특유의 농담조로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 아직도 내가 여기 그대로 앉아있지? 사부님은 호탕한 웃음소리로 우리의 긴장을 가라앉혀주고는 종종 그러하듯 두 눈을 반짝이며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눈을 감고 꿈속에서처럼 마음의 그림을 그렸고 그 꿈이 나의 현실로 된 거라네. 나는 내 몸 양쪽에 커다란 산이 하나씩 있고 나는 그 봉우리들 사이에 앉아있다고 상상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즉시 마음의 눈으로 그 그림을 보았고 사부님이 자신의 상상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스며들게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양팔은 각각 산봉우리에 사슬로 묶여 있었네. 사슬이 거기 묶여 있는 한 나는 산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도 그 연결을 끊을 수 없지. 사부님은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쭉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활짝 웃으며 결론을 내렸다. 나의 수제자들이 모두 힘을 합쳤어도 나의 꿈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지. 훌륭하신 스승님은 무술 수업 도중에 짧은 시범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어떤 세계를 경험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창조의 법칙을 보여준 것이다. 그 비결은 사부님이 매트 위의 한 지점에 이미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생생하게 느끼신 것에 있다. 그 순간에 사부님은 명상으로 만들어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상상 속의 사슬을 사부님 스스로 부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사부님을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가 깨달은 바로는 그러했다. 네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비과학적 표현은 너무나 간단하여
오히려 진실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는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준다. 하지만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것뿐이라는 말의 간단함에 부디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 참여하는 우주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창조의 힘을 발휘하기가 왜 그토록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일까? 가능성은 여럿이지만 현실은 하나뿐. 우리가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째서일까? 단순히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만 하면 이미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도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세상이 세계대전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건강을 잃게 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경험의 결과는 반드시 예고된 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혹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험할지를 결정하는 다른 강력한 요인이 있는 것일까? 그런 요인이 있는데도 우리는 곧잘 그것들을 간과하는 것일까? 인생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흘러가는 것일까? 우리의 상상이 이미 현실이 되고 우리의 꿈과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살기 위한 열쇠는 가능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그러려면 양자 물리학이 우리의 세계에 대해 알아낸 중요한 발견들을 짧게나마 되짚어 보아야 한다. 양자 물리학은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의 행동 습관을 설명하는 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심지어 일련의 법칙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극소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법칙은 몇 가지 안 되고 단순하지만 아원자 차원에서 입자들이 하는 행동은 기묘하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리 법칙은 보편적이지 않다. 극소세계에서는 물질이 일상세계와는 전혀 달리 행동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파동이나 입자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때로는 둘 다일 수도 있다. 관찰자의 의식이 에너지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모두 타당한 법칙이지만 양자 물리학의 방정식이 입자들의 실제 존재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양자 물리학의 법칙들은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그곳에 간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저 입자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할 뿐이다. 입자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 특징은 어떠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친다. 이 모든 성질은 어느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바로 이 법칙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입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입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된다. 양자 물리학이 우주에서 우리가 갖는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은 양자적 가능성의 세계에서
선택된 혹은 상상된 그대로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가 세계나 삶이나 몸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양자적 가능성 중 오직 하나만이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실제가 된다. 예를 들어 나의 가라데 사부님은 자신이 한 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선택해 상상했고, 이 때문에 아무도 그를 옮길 수 없었다. 다양한 가능성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는 우리의 의식과 관찰 행위로 결정되는 듯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심을 주는 가능성이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의 입자는 측정과는 독립된 개별적 실제여야 마땅하다. 이 문맥에서 측정이란 관찰자, 즉 우리 자신에 해당된다.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양자세계의 이치에 대한 의문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이다. 과학적 발견을 이해함으로써 이 발견을 어떻게 우리 삶에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를 설명하는데 왜 두 그룹의 법칙이 필요한가 하는 미스터리는 영국인 물리학자 제프리 잉그램 테일러가 1909년 처음 실시한 실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거의 1세기 전의 실험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토론과 의문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처음 실험이 진행된 이후 수차례 같은 실험이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결과는 똑같았고 아무래도 믿기지 않았다. 이중 슬릿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자그마한 구멍 2개가 뚫린 벽에 양자 입자와 같은 물질을 발사한 후 입자들이 벽을 통과한 다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입자를 한쪽에서 보내면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입자로 남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입자의 여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사이 어느 지점에서 대단히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입자가 구멍이 하나뿐인 벽을 통과하면 입자는 예상대로 입자로서 행동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자 노릇에 충실한 것이다. 당연하다. 반면 구멍이 2개일 때면 똑같은 입자를 쏘았는데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행동을 보인다. 처음 발사될 때만 해도 입자였던 것이 도중에 신비로운 변화를 일으켜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파동만이 그럴 수 있는데 목적지에 나타난 패턴 역시 에너지 파동을 쏘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는 과학자들이 양자의 기묘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양자의 특성이다. 여기서 가능한 유일한 설명은 두 번째 구멍으로 인해 전자가 일시적으로 파동으로 변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 출발했을 때처럼 입자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려면 전자는 어떻게든 두 번째 구멍의 존재와 사용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의식의 역할이 개입한다. 전자가 뭔가를 문자 그대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알의 유일한 다른 원천은 실험을 지켜보는 사람뿐이다. 전자가 통과 가능한 구멍이 2개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바로 관찰자이며 이러한 관찰자의 의식이 전자의 여행 경로를 결정한 것이다. 핵심은 이러하다. 전자는 때로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한다. 그런 경우 사물이 뚜렷이 구별되고
분리되는 우리 일상세계의 법칙이 전자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전자는 때로 파동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런 경우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따로 양자법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가 우주 만물의 일부이며 의식이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세계와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은 이중슬릿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이론 중 하나를 택해왔다. 각 이론은 장점이 있으며 다른 이론의 허점을 메워주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두 이론은 격투 중인데 세 번째 가능성이 최근에 등장했다. 이 세 이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코펜하겐 해석 1927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이론 물리학 연구소에서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새 이론이 드러내는 양자의 기묘함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방법을 찾아 분투했다. 그 결과 코펜하겐 해석이 탄생했으며 양자가 왜 그처럼 행동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이 되었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에 따르면 우주는 무한하게 겹쳐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어떤 확정된 위치나 상태도 없이 양자 수프 상태로 있다가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순간 그중 한 가지 가능성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그 무엇인가란 바로 인간의 의식 혹은 단순한 관찰 행위이다. 우리가 벽에 구멍을 통과하는 입자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 관찰 행위 자체가 양자의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고정시킨다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집중한 한 가지 가능성이다. 다세계 해석 양자의 괴이한 행동에 대해 코펜하겐 해석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은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세계 해석이다. 1957년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제안한 이론으로 양자세계의 여러 커다란 신비를 설명해 주어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이론 역시 코펜하겐 해석과 유사하게 매 순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들 가능성은 모두 이미 존재하며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여긴다. 다세계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과 다른 점은 각 가능성이 각각의 공간에서 진행 중이며 다른 공간에서는 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독특한 공간들은 대체 우주라고 불린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에서 하나의 가능성의 시간 흐름을 따르다가 때로는 다른 우주의 가능성으로 양자 도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질병을 앓는 사람도 의식의 초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주변 세상은 예전과 다름이 없는데도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에버렛의 해석은 우리가 이미 각각의 대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다른 대체 우주들의 나를 고려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꿈과 환상을 살아낼 수 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 중에는 심지어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까닭은 우리를 현실에 붙잡아 두었던 의식의 집중이 잠을 자면서 누그러져 다른 가능성의 세계로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의 어떤 관찰자와 비슷하게 우리는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가능성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인 것이다. 최근 들어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의 단점을 보완한 세 번째 이론이 제기되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 로저 펜로즈경, 이 이름을 따서 펜로즈 해석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종종 관가하는 중력이야말로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펜로즈의 해석, 다른 두 해석의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펜로즈 역시 다양한 가능성이 양자 준위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하나의 특정 가능성을 우리 현실에 묶어두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다르다. 펜로즈는 다른 영역들의 양자 가능성이 물질의 형태를 띈다고 주장한다. 모든 물질에는 중력이 있으므로 각 가능성은 저마다 중력장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나의 가능성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모든 가능성들이 영원히 지속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란 불가능하므로 결국 양자 가능성들은 가장 안정된 하나의 가능성으로 합쳐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이론 모두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해석이 맞는 것일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 만들기 입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까 해요. 네, 정말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엔젤님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추석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니 약간 힘이 드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네, 다 같이 화이팅 해서 우리 또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봐요. 네, 사랑합니다. 안녕.